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8월 31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의 마지막이기도 해서 8월 월간 상승률을 함께 들고 와봤는데요. 8월 월간으로 코스피는 3.48%, 코스닥은 4.42% 하락을 마감한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동안 가장 부각받은 업종이나 테마는 제약바이오가 11종목이 묶이면서 가장 강력한 업종이었고요. 그 다음은 전기차 화재, 그리고 마지막 주에 부각받았던 사이버 보안 관련주까지 해서 이런 테마들이 움직인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도 코스피는 1.01% 하락, 코스닥도 0.72% 하락 마감하는 속에서 주간 상승률에 든 업종이나 테마는 제약,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액침 냉각,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이렇게 그룹핑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던 ENCL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5,300원이었는데요. 유전성 질환 관련한 적응증 치료제의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것이 부각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 주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신규 상장주 중에 제약바이오 같이 묶여 있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블루엠텍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면서 신규 상장주인 종목들이 이번 주에 4종목이 부각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닉은 개별적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더 테크놀로지입니다. 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환기 종목인데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렇게 3연속 상한가 이후에 이런 조정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중에서 더 테크놀로지란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플랜티넷이라든지 센즈랩 이런 종목들도 같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모두 이렇게 시총이 작은 것도 함께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화요일에 이렇게 상장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임상 자료 제출을 하면서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장 후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계속 중간에 개별적인 종목이나 사이버 보안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올릭스라는 종목은 원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여 있었는데 9월 12일에 IR 개최가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탈모 치료제 관련으로 이러한 학회에 참석해서 소개하였다라는 것이 부각받으면서 이번 주에 39%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전에는 비만 치료제로 움직였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이번 주에 5종목이나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가 움직였던 재료는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를 반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10월에 노보노디스크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일정까지 합쳐지면서 이번 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되면서 대량 거래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세가 이제 꺾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주까지 이렇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DA의 승인도 받았고, 그리고 10월 7일에 세계 폐암학회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7월 13일에 유럽 종양학회에도 참석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유럽까지 진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에 다시 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찾아봤더니 9월 7일에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는 유한양행이라든지 HLB 등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9월 13일에 시작하는 유럽 종양학회에는 유한양행, ST팜, 루닛 등이 참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짝짓기 매매로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도 액침 냉각 관련주로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월요일에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관련해서 R&D 엔지니어를 채용하였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서 액침 냉각이 2차 전지 배터리 화재에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부각을 받으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 내에서 삼성공조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침 냉각 관련주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KN솔, 삼성공조, 그리고 인성정보, 그리고 금요일엔 이렇게 세 종목 한중 NCS, 워트까지 이렇게 액침 냉각 관련주가 전기차 화재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연결되는,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샤페론이라든지 대봉 LS, 라파스 이러한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로 같이 움직였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사건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움직였었다는 것,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가 엔비디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적용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각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